안녕하세요. 영혼의 승부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5월 16일 YG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엔터섹터는 전반적으로 이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YG 플러스 역시 1.04% 하락을 한 5,710원으로 이제 마감이 됐어요. 거래량은 91만 6,900주로 100만 주 이하로 이제 떨어져서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YG엔터가 1.22%, JIP가 0.41, SM이 0.91% 떨어졌고요. 하이브만 홀로 이제 0.37%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2025년 이제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가 다가서고 있습니다. 5월 15일 날 어제죠. 티켓팅이 이제 이어졌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티켓 전쟁 이것을 피켓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정말 뭐 피 튀기는 그런 티켓 전쟁이었다 이렇게 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월드 투어의 그 제목은 데드라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시간적 마감 기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데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한의 집중력을 끌어내는 그런 계기이자 되돌릴 수 없는 최후의 순간이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데드라인으로 설정을 했다고 해요. 네. 보통 이제 콘서트 같은 경우는 예매 실적에 따라서 추가 공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공지는 이제 한 석 달 전 정도쯤에 이제 스케줄이 공개가 되고요. 뭐 티켓팅은 보통 지금처럼 이제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남겨두고 이제 티켓팅이 진행이 됩니다. 티켓팅 결과에 따라서 뭐 추가적인 콘서트가 열릴 수도 있고요. 시야 제한석이 이제 오픈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이제 9월 달에 마지막 본 핑크 콘서트가 있는 후에 대략 이제 2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콘서트가 교체되기 때문에 전 세계 블링크 팬들 그리고 최근 이제 블랙핑크 개별 멤버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서 팬층이 더 확대되어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접속 인원이 이제 4만석 정도 되잖아요. 근데 12만까지 있으니까 뭐 엄청난 티켓팅이었다. 양 이틀이니까 뭐 한 8만석이 넘잖아요. 그래도 대기석이 이제 4만석이 넘는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최근에 그 대규모 그 콘서트가 열리는 곳으로 이 고양 스타디움이 이제 많이 선택이 되죠. 대략 한 4만석에서 이제 뭐 요 정도 4만 5천석 내외 이런 정도는 뭐 상암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석까지 이렇게 찰 수가 있는데 상암 같은 경우 이제 이 잔디 훼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이유 때 10만 이 대관을 해주고서는 이제 그 이후로는 상암 공연은 지금 하질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글쎄요, 그 우리나라도 이제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넓은 이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잔디 훼손 없이 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K-팝 정도면 그런 정도는 만들어도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7월 4일, 5일 약 이틀간 고양 스타디움을 시작으로 이제 콘서트가 이어지죠. 10개 도시에서 이제 18회차 공연이 있습니다. 대략 5만 5천 명씩이니까 한 100만 명 정도 되죠. 여기에 티켓 평균 가격을 20만 원을 잡아도 이제 2천억 매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티켓이 매진이 되고 이런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왜 주가는 왜 내리느냐? 여러분들 5천 원에만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가진 돈을 모두 올인해서 5천 원에만 여러분들이 베팅을 걸었다고 해도 이미 14%가 이득입니다. 연간으로 14% 이득 얻기가 어렵습니다. 한 종목 투자해서 연간으로
4% 수익 얻기가 어려워요. 이미 5,710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미리 선제적으로 선반영해요. 와이젠터 주가가 벌써 74,000원대 올라 있어요. 엄청나게 뛰어 올랐죠. 그렇죠? 예, 지금 엔터 주가들 흐름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티켓은 전부 매진이 됐지만은 이미 공개된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애널들은 이 공연으로 인해서 10차례 공연에 의해서 10곳에서 18회차 이 공연에 의해서 100만 명을 동원하는 2천억은 미리 와이젠터 주가 흐름에 선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비몬스터 트레저의 그 팝업 스토어가 중국에서 상해와 선전에서 열리고 있다고 해요. 상해 같은 경우 5월 9일부터 이제 5월 23일까지, 또 선전에서는 이제 5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뭐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요. YG 플러스의 좋은 소식이에요. 네. 이 소식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룹 베이비몬스터와 트레저가 중국에서 팝업 스토어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심상치 않은 인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뭐 많은 그 팬들이 찾아오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이제 국내 언론사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몬스터가 중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진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일본에서 베이비몬스터 대규모 팝업 스토어, 또 트레저의 홍대 스토어, 팝업 스토어, 그 다음에 베이비몬스터의 드립 앨범에 이제 성수동 팝업 스토어, 뭐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베이비몬스터는 이제 내일, 네, 싱가포르 이제 인도 스타디움에서 이 콘서트를 이제 아시아 투어를 시작하게 되죠. 여기에 안타깝게도 이제 라미가 불참하게 됩니다. 기흉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요. 라미가 잘 치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매번 이제 공항에 많은 인파들이 이제 취재진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거의 여름에 가까운 그런 계절들이라 이 의상들이 이제 많이 짧아졌어요. 아이언 같은 경우 이제 원피스 같은 거에 이렇게 구두에 이제 신양말 이런 걸 신었고, 특히 파리타가 이제 굉장히 블루 진에다가 이제 블랙 이걸 뭐라 그러죠? 팔이 없는 셔츠라고 그러나요? 예, 검정을 받쳐 입고 이제 머리는 또 금발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참 매혹적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사도 점점 이뻐지는데, 아사는 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짧은 원피스 뭐 이런 거, 검정색에 이제 핑크 벨트하고 이 가방을 받쳤는데, 또 치키타는 이제 진에다가 맨체스터 이 아디다스 유니폼을 입고 뭐 평범하게. 근데 또 눈에 띄는 게 이제 로라가 눈에 띄어요. 예, 이 블루 진에다가 이제 이렇게 흰 옷을 받쳐 입었는데, 굉장히 수수한데요. 예, 긴 생머리 이렇게 휘날리면서 이렇게 오니까, 예, 파리타의 모습이죠. 예, 환하게 이제 웃고 있는 모습인데, 예, 또 이 금발을 하니까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좀 느껴져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어울렸다. 뭐 인형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미인이죠. 뭐 앞으로 이 광고계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지 제가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이제 궁금해지고 있는데,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단아하잖아요. 그렇죠? 뭐 덕지덕지 막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심플하고 그냥 단아하게 탁 이렇게. 예. 저 원래 복잡한 걸 싫어해요. 막 알록달록 막 이렇게 처진 색들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좋아하는 색이 뭐 빨강색이나 흰색, 그 다음에 검정색, 이렇게 세 가지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네, 굉장히 그 단아하게 보이네요. 네, 아이언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6명의 멤버들, 가슴을 이제 확 드러냈네, 아이언이가. 그 다음에 루카는 이제 청 자켓 이런 거, 긴 또 장화를 이렇게 신었어요. 거의 여름에 이제 가까워지는 시간인데, 아사는 제가 주로 보면 이런 그 의류 같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치키타는 이번에 이제 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로라는 청순하게 이제 학생 스타일로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래서 과연 라미의 이제 공백을 어느 멤버들이 돌려가면서 이제 이 공백을 해소하느냐. 대략 곡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멤버들이 모든 노래를 다 자기 노래를 외웠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대체하는 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제 일본 차트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본 차트에서 보면 참 끔찍하게도 이제 2,000원대 여기까지 하락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저도 깜짝 놀랄 만한 그 기적 같은 일이 이제 로제 아파트로 있었죠. 뭐 단숨에 주가를 이제 7,000원까지 끌어올렸다가 또 4,000원까지 곤두박질 시켰다가 3,500원까지 내려왔다가 또 뭐 굉장히 단기간에 이제 피하지를 못했으면 물린 분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러다가 주가 이제 4,000원대 와서 좀 공방을 많이 펼쳤고요. 그리고 블랙핑크 이제 월드 투어 이 컴백 소식에 따라서 급등이 나왔고,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이제 5,000원 선, 뭐 길게는 4,500원까지도 이제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현재는 이러한 부분을 뚫고서 한참 동안 이제 사실 요 5,300원 여기를 이제 정점으로 굉장히 그 장기간에 좀 횡보 시간이 있었죠. 제가 이 횡보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횡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세력이 이 가격대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횡보 구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횡보 구간이 길게 이어지면 개인들은 물량을 다 털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애에 빗대서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정말 보기 싫다 이렇게 되면 지루하게 만들어라. 횡보는 지루하게 만든다. 다 이탈해버려. 이렇게 횡보 구간이 이렇게 길면은 다 이탈해버립니다. 근데 이 횡보 구간이 길어지고 나서 이렇게 방향이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뢰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기 횡보를 하다 견디질 못하고 방향이 이렇게 꺾이면 하방으로 신뢰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기 횡보를 하다가 방향이 상방으로 정해지면 이쪽으로 신뢰가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에서 5,300원 사이의 횡보 구간, 이때 굉장히 횡보라는 것을 우리가 개인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횡보라는 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건지 이해를 명확히 하고 있어야 된다. 물량 교체예요. 만약 여기서 주가가 버티질 못하면 하락을 하겠죠. 그렇죠? 여기처럼 이렇게 실적이 나쁘다거나 모멘텀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나 2025년도는 YG 플러스에게 최대 모멘텀을 가진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는 드렸어요.
뭐라고 드렸냐? YG 플러스 이거는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아무 때나 이 YG 플러스 주식을 하면 안 되고요. 모멘텀이 강화될 때 해야 돼요. YG 플러스는 이 모멘텀이 빠지게 되면 주가가 급락을 해버립니다. 대응을 못해요.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5,000원에서 5,300원 사이 이렇게 횡보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5,500원까지 이렇게 올랐죠. 그렇죠? 5,500원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서 지금 6,000원, 5,7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5,000원, 여기 횡보 구간의 바닥에서 베팅을 걸었다. 그러면 지금 14%의 이득이 생겨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14%가 작냐? 작지 않습니다. 결코 작지 않아요. 그래서 블랙핑크가 고양 스타디움 티켓 오픈을 하고 피켓팅이 있어서 이런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가는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와 있다. 특히 거의 4,000원대 이렇게 베팅을 거신 분들은 6,000원이면 플러스 50%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연간 수익으로 플러스 50%를 거둔다. 이거는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네, 이런 종목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딱 찍어서요. 이미 4,000원대 베팅을 거신 분들은 거의 50%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5,000원에 베팅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14%의 이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이미 공개된 10개 도시 18회차 100만 명을 모집해서 티켓 가격 20만 원을 예측한 2천억 원 정도는 이미 실적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럼 YG 플러스는 어쩔 건데? YG 플러스는 음반과 음원 이 부분을 먹고 사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굿즈, YG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투자, 수익 이런 걸 거두는 회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굿즈도 많이 팔려야 되죠. 지금 뭐 팝업 스토어도 열리고 앞으로 블랙핑크 콘서트도 열리고 배먼의 콘서트도 지금 굿즈가 많이 팔리고 있고 트레저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뭐 21도 이제 콘서트 동안 굿즈를 팔았고요. 그래서 특히 배먼 같은 경우는 이제 열리는 지역마다 응원봉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잖아요. 그렇죠? 신예니까 콘서트를 이제 대규모로 처음 하고 또 응원봉을 이제 콘서트장에서 팔고 있으니까 또 그런 현지 구매하는 고객들이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1분기도 이제 1분기 월드 투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앨범은 발매가 안 됐더라도 이 콘서트 굿즈 판매 뭐 이런 실적들로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은 선방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워낙 2024년도 1분기 실적이 이제 나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실적을 기록할 것 같아요. 다만 앨범은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2024년도 160만 장 정도를 팔아줬기 때문에 언제 컴백을 하느냐 뭐 이 부분이 관건인데요. 어쨌든 상반기에 우리나라, 미국, 일본에 대한 콘서트가 집중이 되면서 이제 조금씩 분할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드립 앨범이 이제 11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앨범 판매 이런 부분들을 바로 반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좀 2월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1분기 실적도 무난하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5월 16일이잖아요. 근데 블랙핑크가 앨범, 풀앨범, 정규 앨범을 발매를 해가지고 방송활동 한 달 동안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개별 활동하는 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만약 방송 활동이나 이런 걸 할 것 같았으면 이미 이제 공개가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되는 거 보니까 대략 뭐 곡수는 잘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많으면 두세 곡 정도 이렇게 해서 공개가 돼가지고 콘서트 하는데 이제 좀 도움이 되도록 뭐 이렇게 되면 뭐 뮤직비디오나 이제 댄스 비디오, 댄스 프랙티스 비디오 이런 것 정도는 이제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난 이제 봄핑크 앨범이 200만 장을 넘겼잖아요. 그 블랙핑크 앨범을 기다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과연 이게 미니 앨범으로 나올지 뭐 정규 앨범으로 나올지 아니면 뭐 단독 싱글로 나올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멤버들이 이제 뭐 신곡이 나온다고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녹음실에 있었다 이런 것도 이제 밝히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신곡 녹음 작업 뭐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될 때 이제 이 새로운 곡을 기다리는 이제 글로벌 팬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 주가가 또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둘 공개가 되는 것으로 봐서 머지않은 시간에 블랙핑크의 신곡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뭐 7월달 정도 트레저의 정규 앨범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과연 베이비몬스의 앨범이 이제 언제 나오게 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을 끌고 있어요. 네, 라미의 건강 문제까지 겹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조화를 맺을지 이것이 관건입니다. 하여튼 흐름 전체적으로는 무난합니다. 뭐 좋은 상황이에요. 오늘 좀 약간 조정을 거치긴 했는데 뭐 크게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력이 이탈하면 이런 걸 세력을 이탈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타점이 높은 데서 62평 깨면서 그냥 급락시키는 거 이런 건 세력이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점이 높아졌을 때 만약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서 이런 데서 62평을 이탈한 이거는 세력이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뭐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제가 꾸준히 이 YG 플러스 주가를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타점이 높게 형성이 됐을 때 60평이 이탈하게 되면 뭐 그때는 일단 매도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그런 순간은 아닙니다. 하여튼 주말 평안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비가 좀 내리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대선이 이제 굉장히 그 뜨거운 열기에 접어들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3일. 또 새로운 대통령 하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더 정신을 차려서 경제 성장률 이런 부분들을 좀 회복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